네, 안녕하십니까. 전체 관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천문학 탐구라는 교과목을 소개할 대구과학고등학교 교사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과목 개발의 필요성. 2. 교과목의 개요. 3. 전체 관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소개. 이렇게 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교과목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개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의하면 과학 수업의 목표를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과학적 소양의 함량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뿐 아니라 제시된 목표는 보편적인 과학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과학적 소양 함량과 더불어 디지털 활용 역량과 생태학적 관점도 함께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시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과학적 소양을 키우는 과정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고 능력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네, 이를 천문학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은 하늘에 있는 천체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습자는 천문학을 배우는 목적이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하여 해석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학교 수업에서는 천체를 관측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관측을 교육과정 내에 녹여내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교과서에 실려 있는 활동을 하나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별의 고유 운동과 관련한 탐구 활동인데요. 이 탐구 활동에서는 바너드 별이 천구면상에서 고유 운동을 하고 있고, 연도별로 바너드 별의 적경과 저기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적경과 저기값의 변화로 별의 위치가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네, 학생들로 하여금 가시적으로 이를 관측한 것은 아니죠. 학생들이 이를 직접 관측해 보지 않고 주어진 데이터만을 해석하는 활동인데요. 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과학적 소양 함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활용 역량, 생태학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교육적 접근에 의하면 천문학에서는 주로 수집되어진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작도하는 등의 과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실제 연구 활동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교과서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수업 중 제시된 활동에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를 주로 이제 모는 종이에 나타내 그래프를 그려보고 해석하게 되는 건데요. 네, 디지털 활용 역량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 실제 과학자가 해석하는 방법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체를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이제 관측에 용이해서 앞서 제시한 고유 운동과 같은 탐구 활동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이를 관측하고 왜 이럴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업에서 다루는 과학적인 내용들을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러한 수업에 대한 고민으로 교과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시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저희는 천문학 수업에 관측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체 관측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 천체는 매우 소원한 대상입니다. 네, 천체라고 하는 것이요. 날씨도 매우 큰 문제가 되고요. 또한 천체의 운동은 과거부터 미래의 긴 시간을 관측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을 할 경우에 관측 도구라는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죠. 네, 이러한 이제 시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체 관측에서 상당히 많은 한계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전체 관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어, 그래서 저희는 전체 관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전체 관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밀학 탐구의 교과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시중에는 여러 가지 그 전체 관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교과목 개발에서 가장 필수적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선정에서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텔라리움에 대한 소개는 뒤쪽에서 자세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며, 여기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전체를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밀합니다.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1은 전체 관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 천문 현상을 재현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 목표 2, 전체 관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측한 천문 현상의 원리를 모형이나 개념도, 수식, 텍스트 등을 활용해 설명할 수 있다. 목표 3. 천문 현상을 관측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과학 탐구의 심미적 가치를 인식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함량한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제시해 봤고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총 6개의 주제를 잡았고요. 총 18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제들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1은 행성의 겉보기 운동, 주제 2는 금성과 수성의 태양면 통과, 주제 3은 해성과 유성 후, 주제 4는 별의 등급과 초신성, 주제 5는 별의 고유 운동, 주제 6은 밤하늘과 우리 생활입니다. 주제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간략하게 제시를 하겠는데, 주제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마 다른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별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1, 행성의 겉보기 운동은요. 스텔라리움을 이용해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관측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보자 입니다. 주어진 문제는 아마 겉보기 운동인 수행과 역행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 보는 것이겠죠. 주제 2는 금성과 수성의 태양열 통과인데요. 네, 스텔라리움을 이용해서 실제 관측된 금성과 수성의 태양면 통과를 재현해보고, 행성의 공전주기와 해압주기를 고려해보고, 광도 곡선을 그려보는 등,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3은 해성과 유성우입니다. 최근에 이 스텔라리움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요. 유성우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성우를 재현해 보고 태양계 소천체로서의 해성과 그리고 지구 그리고 이제 궤도 등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주제가 해성과 유성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 4는 별의 등급과 초신성입니다. 이거는 천문학자들이 별의 밝기를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스텔라리움에서 현재 구현된 초신성 등이 있는데, 자, 그 데이터를 직접 한번 수집해보고, 해석해보고, 그리고 그 밝기 또 구해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 초신성을 보고 분류돼 봅니다. 자, 이런 주제가, 이런 것이 주제 4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제시한 초신성 중에는 티코 브라헤나 케플러의 이름을 딴 초신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초신성들도 실제로 한번 관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5번은 별의 고유 운동입니다.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별의 고유 운동을 한번 관측해보고 고유 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한번 유추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주제 6번은 스텔라리움을 이용해 밤하늘의 밝기와 광공해를 탐색해보고
네, 빛공의 체험, 네, 스텔라리움을 이용해 빛공의 탐구, 네, 글로브 앳 나이트 등의 활동을 통해 밤하늘 밝기의 변화를 확인하고 가상의 밤하늘에서 광공해가 전체의 밝기 변화와 전체 관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주제 6번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주제 6에서는 빛공해를 다루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천문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주제를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교과목을 선생님들께서 가져가셔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현재 제시된 6개의 주제는, 투입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가장 효과적인 활용 방법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이 있죠. 네, 2022 개정교육과정부터 네, 이제 일반 선택으로는 지구과학, 네, 진로 선택으로는 행성우주과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관련 내용을 다룰 때 네, 제시된 주제와 유사한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이미 차시 분량만큼 탐구 활동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또는 학생 자율연구 탐구인 지구과학 실험, 그리고 과학 과제 연구 등의 교과목에서 탐구 주제로 제시해서 네, 학생 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것도 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주제의 경우 네, 초신성 관련 주제나 네, 관공에 관련 주제 이런 것들은 과학사나 또는 정치, 사회, 문화 등 타과목과 결합해 할 경우에 융합 탐구를 진행할 수도 있는 네, 좋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네, 저희가 이제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네, 지구과학과 행성우주과학이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 성취 기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2 지구 03-01 여기에 성취 기준이 뭐냐면요. 태양, 지구, 달 시스템에서의 식현상을 이해하고 모형을 이용하여 태양계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여기서는 모형이라고 제시되었는데 해설서에 자세하게 된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네, 전체의 운동을 3차원 공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관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성취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 두었던 네, 주제, 네, 앞서서 주제 1로 제시되었던 네, 태양계행성의 뭐 이제 역행, 순행 이런 것들 네, 주제로 되어 있는 것들 여기서 활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하면요. 네, 그리고 행성 우주과학인데요. 네, 12행우 02-02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별의 시차와 밝기를 이용하여 자, 거리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입니다. 좀 자세하게 보면 네,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네, 거리를 구한다 뭐 이런 건데요. 여기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네, 학생들은 그러면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개념을 학습할 시에 제시되었던 별의 등급과 초신성의 주제를 여기서 활용을 하게 되면 별의 밝기, 등급이 어떻게 구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저희 이제 과목의 개요를 다 설명드려 봤는데요.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어, 활용하였던 스텔라리움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여기서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만 한다기보다는 한번 이제 작동을 시켜볼 건데요. 그럼 왜 스텔라리움이냐? 자,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어, 저는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표현을 네, 씁니다. 왜 진입장벽이 낮냐 하면요. 일단 이 프로그램은 음, 다운로드와 설치가 매우 편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 지원이 되고요. 네, 무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쉬운 프로그램 활용법이고요. 초등학생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 활용법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네, 가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계속 버전들이 나오고 새로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초신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구현된 어, 네,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선생님들도 한 번씩 보시고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스텔라리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실행을 시켜서 네, 스텔라리움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실행을 시키면 네, 이런 화면을 네, 딱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네, 설치와 다운로드와 관련해서는 그냥 저희가 이제 쉽게 쓰는 포털 사이트에서 스텔라리움 검색하시고 네, 컴퓨터 사양에 맞는 네,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실 때 언어를 반드시 이제 한국어로 바꾸어 주셔야 되고요. 한국어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안 나오는 버전에서는 잉글리시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네, 실행을 시켜 봤는데요. 네, 밑에 남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서남북의 남쪽이 되고요. 이렇게 하늘이 쭉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우스에 네, 스크롤 쭉 당겨 보게 되면 네, 줌인, 줌아웃이 되게 되는데요. 자, 현재 이렇게 하늘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현재 하늘을 구현해 둬야 되겠죠. 이거는 거의 지금의 하늘과 흡사하게 네, 만들어 둔 겁니다. 네, 현재 지금 대기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뭐 대기의 광공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시간이나 장소는 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일단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지구, 네, 대구 0m, 네, 지구라는 곳에서 그리고 대구라는 곳에서 고도 0m에서 있는 곳에서 관찰했다라는 의미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24년 2월 6일, 네, 현재 시간. 네,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그렇죠? 네, 시간이 나와 있고요. 이 시간에 볼 수 있는 하늘을 이렇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남쪽도 있고요. 동쪽도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서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름 있는 별도 이렇게 쭉 제시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어, 일단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과거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네, 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재생 버튼 같은 게 하나 있고 되감기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 가기가 있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이제 쭉 네, 조금 더 클릭하게 되면 네, 하늘의 전체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시간을 좀 미래로 돌려서 전체들이 어떻게 관찰되어지는지를 네, 볼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마찬가지로 요거 누르면 현재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요거 하게 되면 거꾸로 가게 됩니다. 거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 어느 한 시점에 하늘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조금 이제 전체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음, 활용하시기에 적당한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네, 왼쪽에는 이렇게 이제 메뉴바가 나오게 되는데 메뉴의 위치라고 있습니다. 위치를 누르시면 관측자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 녹화하는 지점 여기가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로 이제 해두었고요. 여기 네트워크에서 위치 받아오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받아오게 되는데 임의로 내가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네, 예를 들어서 파리를 하고 싶다. 여기서 파리를 검색하시면 네, 파리로 하게 됩니다. 근데 파리로 갔는데 현재 하늘이 이렇게 밝죠, 그렇죠? 왜냐? 파리는 현재 이 시간대에 낮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치 목록 초기화를 해주면 네, 원래 위치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네,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네, 대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치 밑에 시간이 있습니다. 날짜 시간. 이걸 누르시면 날짜 및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2024년 2월 6일 현재 시간인데 이걸 저희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네. 작년 오늘 하늘하고 그리고 오늘하고 작년 오늘과 현재의 오늘이 어떻게 다를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2023년, 2024년. 뭔가 조금 달라지긴 했죠. 그렇죠? 네, 이렇게 가다 보면 네, 2월 6일 날 화성과 달이 있었는데 24년에는 없고요. 뭔가 별들의 위치도 살짝 네, 변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살짝.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 이제 임진왜란이 있었던 1592년 네. 그리고 뭐 이런 날짜에 네, 하늘도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시간창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옮겨두고 네, 이제 그러면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음영 처리가 돼서 약간 연하게 돼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요 시간대 예를 들어서 프로키온이라는 별이 있는데 이거 딱 눌러보시면 프로키온에 현재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네,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쭉 있으시니까 이런 정보들을 한번 볼 수 있고요.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하늘 보기 창이라고 나옵니다. 하늘 보기 창. 이 하늘 보기 창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데요. 네. 뭐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네, 한번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재미로. 네, 그리고 설정창은 저희가 이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뭐 설정 정보, 뭐 시간, 도구 쭉 있는데 여기 플러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제들 중에서 몇몇은 이 플러그인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초신성.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적지 블록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초신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네, 요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음. 자, 그런 것들은 각각의 주제별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설명서가 있는데 학생 활동지랑 교사 설명서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잘 상세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뉴바가 있는데 별자리 선, 네, 별자리 이름표. 초등학생들한테는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요. 네, 한번 제가 해볼게요. 별자리 선 그려보고 이름표 딱 달아주고 그림. 와, 이러면 되게 멋있는 별자리 그림이 나오게 되죠.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적두좌표의 격자, 그리고 지평좌표의 격자를 나타내는 네, 메뉴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면, 네, 방해기점, 대기인데 대기를 클릭해서 취소를 하시면은 대기 효과가 없어진 상태의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방해기점은 뭐 넣을까 말까 이런 거고요. 지면은 여기 땅 아래 보면 지면이 있는데 요거 클릭하시면 지면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 있는 전체까지 다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음, 다시 살려줄게요. 딥스카이 전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네, 그 희귀하게 좀 예쁜 전체들 네, 이렇게 누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로제타 성운이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쭉 확대해 보시면 성운을 이렇게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음. 스텔라리움은 이런 거의 성운 성단들이 다 이렇게 사진으로서 들어가 있어서 네, 성단 이름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딱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관찰하실 수가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왼쪽에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검색창에 여기다가 아데스 검색 딱 하시면 플레드 성단으로 가게 됩니다. 음, 이렇게 쭉 되게 되고요. 네, 줌인과 줌 아웃은 마우스 이제 스크롤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행성 이름표인데 뭐 행성 이름 넣을지 말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도의 경위대 전환은 요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늘을 바라볼 때 얘를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경위대식이라고 해서 나의 지평선을 기준으로 볼 거냐인데요. 음,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선택한 전체로 이동하는 건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제 글로 가게 돼요. 예를 들어 시리우스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가 중앙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줌인 쭉 하면 시리우스 배를 관찰할 수 있겠죠. 네, 스페이스바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야간 모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건 이제 혹시나 밖에서 얘를 갖다 활용하실 때 야간 모드 활용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각도 측정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나 프로큐온이랑 베텔기우스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관찰해 보고 싶어. 이렇게 쭉 해보면 네, 그 둘 사이의 각거리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네, 주제별로 이제 탐구 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제시를 해봤고요. 또 끄고요. 뭐 외계행성 보기, 유성우 켜고 끄기, 마찬가지로 유성우도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메뉴바들을 설명해 봤는데 얘들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자, 그러면 단적인 예로 네, 버나드 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나드 별의 고유 운동 어떻게 관찰되어지는지 아까 제시했던 탐구 활동인데 버나드 별을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버나드 별. 그러면 네, 버나드 별로 가게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얘가 중간으로 오게 돼요. 확대를 쭉 해보면
네, 이게 번화대별이랍니다. 주변별을 한번 두고요. 네, 주변별 한번 이게 번화대별이었죠. 시간을 굉장히 한번 빨리 옮겨볼게요. 어, 다른 별들은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번화대별면 이동하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별의 고유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가시적이지 않게 그냥 제시되었던 것보다는 하늘에서 번화대별이 시공간적인 제약 없이 움직인다는 걸 관찰할 수 있으니까 별의 고유 운동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네, 이제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세한 네, 이제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은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른 강의에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